예, 호흡법으로 살펴본 치질론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선 기공을 한 5개, 내기 전신행법에 그 수화목금토 5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만은 그 5개의 동작을 활용해서 어떻게 순서를 하고 그 다음에 횟수와 순서에 따라서 각 질환에 또는 어떤 불편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국선기공이라고 해서 영상을 몇 개를 시범적으로 좀 올렸습니다만은 우선은 여기 반을 뚝 잘라서 왼쪽은 부교감신경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교감신경형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 장단족과 주질환 한번 보시게 되면 우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 전상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위로 변이 된 그것을 전상방이라고 합니다. 골반이 전상방 변이며 주로 우측에 전상방 변이가 되니까 우측의 복진 반응이 주로 나타나고 호흡기와 순환계기의 질환이 많다는 얘기죠. 이쪽은 보시면 이 폐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이 복진 반응이 나타나니까 주로 폐하고 신장은 호흡기와 순환기, 비뇨기계입니다. 순환기가 아니고 비뇨기계.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할 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뇨 생식기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 체질들이 부교감신경형들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은 반대로 골반이 전상방변이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위로 변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좌측의 복진 반응이 나타나고 소화기, 비뇨기계, 부인과 질환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장과 간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신경계 질환과 순환기계 질환이 많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소화기는 중앙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몸으로 보십시오. 몸으로 보고 오른쪽 상체는 폐, 하체는 신장, 왼쪽 상체는 심장, 하체는 간, 그 다음 가운데는 비위장, 뭐 이렇게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보시면 장기 배열을 한번 보시죠. 이쪽 한 태음인, 지금 말하는 찬 태음인이 있고 열 태음인이 있습니다. 목양, 목음 이렇게 팔체질에서는 구분을 합니다만 장기 배열이 금, 토, 화, 수, 목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목수는 크고 금, 토는
작은 장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 거는 가운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장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공 방법, 기공 체조를 하는데, 곡선 기공을 하는데, 우선은 그 부교감신경형 치유 기공이 있고, 교감신경형 치유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선은 이런 토대를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이 길고 작고 하는 것을 균형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적인 시스템인 이런 그 금토화수목으로 커지는 이러한 장기 배열에 의해서 제일 작은 것은 5번 하고, 그 다음 작은 건 4번, 그 다음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그 복진이 해 봤을 때 빨간색은 열등 기능이고요. 그 다음 노란색은 3차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말씀드리면, 즉 빨간 것은 금, 폐가 되고 노란 것은 토가 된다는 거죠. 3차 기능. 이것이 목이 주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부기능이 되겠죠. 수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리사주학에 충은 극을 하면 극이고, 극충극을 하게 되면은 한이 되어져서 우리의 그 천취에 가서 쌓인다. 천취에 한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비, 갈등, 뭐 여러 가지 그 한이 남으면 그런 잠재 의식에 가서 우리의 그 부정적 관념과 감정으로 응어리져서 이러한 쌓이는데, 이러한 3차 기능과 열등 기능들이 잠재되어져서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복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빨간색은 약함으로써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기공법을, 이 파란색은 조금 해줘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열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런 체질적으로 장기 배열에 맞추어서 목은 1번 하고, 화는 2번 하고, 토는 3번 하고, 수는 4번 하고, 금법은 5번 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 배열에 따라서 각기 기공법을 달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화토금수에 해당하는 그런 기공법을. 그래서 이런 처방이 이 장기 배열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우선은 여 밑에 부교감신경형과 교감신경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장기 배열에 따른 기공법을 그 다음에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야 우리가 횟수를 많이 한 그런 쪽에 어떤 장기가 자극이 됨으로써 활성화돼서 이런 언밸런스 된 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을 또 갈라서 보시죠. 이 왼쪽은 이 목을 보십시오. 목이 전부 다 큽니다. 아니면 가운데든가 여기 보십시오. 목이 크죠. 여기도 크죠. 그 다음 목은 여기 가운데죠. 여기 목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이쪽은 금을 보십시오. 금이 크죠. 파란색은 강한 거니까요. 크죠. 이쪽은 다 금이 강합니다. 목이 작고. 그래서 들숨과 날숨도
이쪽 부교감신경형들은 들숨 위주로 해주어야 되고요. 교감신경형들은 날숨 위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체질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쪽이 하체는 신장, 우상체는 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보면은 지난번에 그 소양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왼쪽 교감신경형에는 소음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단전호흡을 하면 수승하강이 되듯이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밑으로 내려오듯이 이 체질의 이 사람도 수승하강이 된다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이 소양인, 토양 체질이나 토음 체질 중에서 이 그 토음이 소양인입니다. 토음이 교감신경 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에 있었던 소음인 중에 냉소음인이 부교감신경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양인과 소음인이 이 소양에는 교감신경용으로 오고 냉소음인은 부교감신경용으로 이렇게 자리바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기 배열로만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는 이 목이 크면 부교감신경용으로 가고 간이 그다음 목이 작으면 교감신경용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뚝 갈라서 이쪽은 날숨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체질이 되고요. 이쪽 부교감신경형들의 체질은 들숨을 위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밑에 이거는 교감과 부교감신경형들의 치유 기공을 먼저 해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신체적인 불균형을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장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기공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균형을 잡겠다 하는 것이 곡선기공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처방이 되거든요. 그거는 아주 정교하게도 이러한 복진 반응에 의해서 체질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왜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왜 호는 폐가 하고 흡은 간이 하는가에 대한 이재마의 동의 수세 보원에서 회비간신의 생리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간과 폐는 호흡과 체의 순환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고 비와 신은 음식의 소화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입니다. 간과 폐는 호흡에, 그 다음에 비와 신장은 음식의 소화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다는 얘기죠. 이제마에게 있어서 호흡은 기와 액을 함께 들여 마시고 내쉬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내쉬는 작용은 폐가 하고 들이마시는 작용은 간이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숨은 간이 하고 내쉬는 숨은 폐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폐가 큰 체질들은 오른쪽에 교감신경들이죠. 뇌의 체질이. 그래서 날숨을 위주로 해야 폐의 기운을 상쇄시켜서 약한 간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부교감신경형들은 들숨 위주로 해야만이 강한 간의 기운을 상쇄시켜서 약한 폐를 복돋아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호와 흡은 모두 폐가 하고 또 공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간은 영양소의 합성과 해독, 생체 효소 합성 그리고 담즙의 분비 등의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수곡을 드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이 수곡을 내보낸다는 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닌가 합니다. 신이 마치 소화기계 대장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 수세보원에서 이재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면 우리 국선도는 들숨이 수련이 진척이 됨으로써 들숨미주의 즉 흡지간의 운기를 하는 들숨미주의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질들에는 잘 맞습니다. 부교감형 신경형들의 이런 한태음인, 열태음인한테 잘 맞고요. 소양인과 한소음인한테는 잘 맞는 호흡법이 되는데 이런 열소양인, 열소음인, 한태양인, 한태양인한테는 안 맞는 호흡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 회원님들을 보면 이 전부 다 이 체질, 즉 태음인과 한소양인과 찬소양인과 찬소음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곡선도의 호흡법이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외로 우리도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두 분, 금체질 태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 타임에는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는 한 분이 되시고, 금음체질. 이런 식으로 극히 손가락 한 5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곡선도에는 이쪽 교감신경형들에 해당하는 이 소양인과 열소음인, 열소양인과 열소음인과 한태양인과 열태양인들이 없을까? 저는 이 아침에 그 수련지도로 나올 때마다 과천 시민회관을 거쳐서 나오는데 거기에 배드민턴, 배구, 농구, 수영 이런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데에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감신경들이 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곳에는 많다는 얘기죠. 의외로 이제 여기 국선도 이런 명상이나 단전호 이런 그 좀 정적인 운동에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오지를 않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혹 만에 하나 이분들이 국선도 수련을 어느 정도 기초 단계에서는 들숨날숨만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느 정도 진척을 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점점 할수록 별로 좋아진 줄도 모르고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왜 날숨 위주로 해야 될 분들이 들숨 위주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수련을 좋아지려고 하는데 해가 좋아진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만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선 기공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체질에 맞춰서 이렇게 기공 처방을 하게 되는데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왼쪽 복진 반응이 주로 나오고 왼발이 긴 유형들은 전부 다 이 체질들이란 얘기죠. 간혹 외에는 한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오른쪽 복진 반응이 나오고 오른발이 큰 유형들은 이쪽 체질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호흡 방법도 달리해야 되고 기공 방법도 달리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복진 반응에 나오는 즉 열등 기능과 3차 기능이 왜 저렇게 오장육부에 가서 적으로 쌓이는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